이번에 새로 맥북을 구매하셨나요? 이제 맥북 액세서리 결제 버튼을 누르기 직전이시라고요? 근데 오늘 그거 결제하시면 물건을 받아보시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내가 이걸 왜 샀지? 맥북 액세서리는 잘 사면 작업 효율이 미치도록 올라가게 하는 인생템이 되기도 하지만 잘못 사면 서랍 구석에 박히는 예쁜 쓰레기가 됩니다. 처음 맥북을 사면 잘 보호도 해줘야 할 것 같고 포트는 너무 부족해 보이고 마우스도 하나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이것저것 담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하드 케이스에 포트 12개짜리 허브에 저렴한 마우스까지. 비싼 맥북이니까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맥북을 좀 써본 입장에서 말하면 그런 선택들이 결국에는 아쉬움으로 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딱 말씀드릴게요. 맥북 액세서리 장바구니에서 그거 빼고 대신 이 세 가지 사야 하는 이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영상은 특정 제품을 까내리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망하지 않는 좀 더 나은 소비로 데려가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허브입니다. 맥북은 포트가 적습니다. 맥북 에어도 그렇고 맥북 네오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맥북을 처음 사면 허브를 검색하게 됩니다. 이때 자연스럽게 포트가 많은 것을 고르게 됩니다. 9in1 제품, 심지어는 12in1 제품까지 찾게 되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포트를 진짜로 다 쓰시나요? 대부분은 USB-C 타입 하나, USB-A 타입 하나, 그리고 외부 모니터에 연결할 HDMI 정도면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포트가 너무 많은 허브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전력을 여러 포트에 나눠야 하니까 각 포트의 전송 속도가 떨어지기도 하고 허브 자체가 뜨거워지기도 하거든요. 포트가 많은 허브를 사용하다 보면 포트 중 꼭 한 개가 말썽을 일으키거나 케이블에 문제가 생겨서 전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그래서 허브를 고를 때는 포트가 몇 개인지보다 내가 실제로 쓰는 포트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가격에 부담 없이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은 벨킨의 5in1 허브를 추천드립니다. 포트 구성이 깔끔하고 가격도 합리적인 편입니다. 물론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도 높은 편입니다. 허브에 포트를 잔뜩 넣는 것보다 이게 훨씬 깔끔한 방법이에요. 저는 세일할 때 2만원 정도에 구매를 하였고 3만원대에만 구매하셔도 나쁘지 않은 구매인 것 같습니다. 혹시 할인이 진행되면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드릴 테니 구독하고 기다려 주실 거죠? 쿠팡에서 벨킨 제품을 찾아보시면 각 제품의 포트 구성과 스펙, 가격 등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고정 댓글에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밖에서 작업하시면서 USB-A 포트가 필요한 상황이 가끔 있다면 C2A 젠더 하나만 작게 갖고 다니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저는 LED 인디케이터가 있는 엘라고 제품을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칼디짓의 소호독을 쓰고 있는데요. 가격대가 좀 있기는 하지만 연결 안정성이나 발열 면에서 확실히 차이가 있어서 저는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허브와 다르게 케이블을 따로 연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혹 케이블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케이블만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독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일반적인 허브와 비교하여 크기나 무게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것도 장점입니다. 각 포트마다 대역폭 등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는 것도 매우 마음에 듭니다. 예산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꼭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파우치입니다. 처음에는 맥북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 하드 케이스를 장바구니에 담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처음 산 맥북이면 더욱 그렇죠. 하드 케이스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알고 쓰시면 좋을 상당히 치명적일 수 있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발열입니다. 맥북은 알루미늄 바디 전체로 열을 분산시키는 구조입니다. 케이스를 씌우면 그 방열 경로가 좀 막히게 됩니다. 물론 애플 실리콘으로 넘어오면서 발열이 많이 줄어든 것은 맞지만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제 맥북도 무거운 작업을 하거나 외부 모니터를 연결하면 여전히 열이 좀 올라오는데 그때 케이스가 씌워져 있으면 열이 내부에 갇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힌지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드 케이스가 맥북 바디에 완벽하게 밀착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세하게 들뜨거나 걸리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 상태로 매일 열고 닫기를 반복하면 힌지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무게와 부피도 은근히 늘어납니다. 맥북 에어 13인치 기준으로 가볍다고 하는 케이스도 거의 200g 가까이 무게가 나갑니다. 이런 케이스를 씌우면 맥북 고유의 가볍고 슬림하다는 장점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케이스와 맥북 본체 사이에 먼지가 들어가서 스크래치가 생기는 것은 덤이고요.
저처럼 카페나 회사 정도만 오가는 거라면 쿠션감이 있는 파우치에 맥북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쓰는 건 스위치라는 브랜드의 14인치 파우치인데요. 맥북 프로 14인치 기준으로 맥북 크기에 맞게 나와서 핏하게 잘 들어갑니다. 맥북 에어나 네오는 공간이 좀 남는데 저는 맥북 네오와 아이패드를 넣고 다닙니다. 슬림하면서도 쿠션감이 적당히 있습니다. 내부에는 노트북을 넣을 공간이 나누어져 있어 아이패드와 같이 넣기도 좋고 앞쪽에는 큼지막한 포켓이 2개 있습니다. 다른 파우치에 비해서는 조금 가격대가 있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디자인과 기능적인 면에서 이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매우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파우치 외에도 백팩이나 브리프 케이스 등과 같은 많은 스위치 제품을 애플 제품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스위치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혹 그래도 맥북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생길 수 있는 스크래치가 걱정이시라면 맥북 전신 필름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힐링 실드 부착점에서 액정까지 7만원 정도 들였고 액정을 제외하면 3, 4만원대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마우스입니다. 맥북 트랙패드가 워낙 좋아서 마우스가 전혀 필요 없다는 분들도 많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카페에서 트랙패드만 사용해서 작업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쓰다 보면 마우스가 필요해지는 순간이 결국 있습니다. 특히 엑셀이나 스프레드시트 작업을 할 때 또는 문서 작업 중에 긴 글을 드래그할 때 트랙패드만으로는 좀 답답해지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때 마우스를 하나 사야겠다 싶어서 저렴한 일반 마우스를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서 구매 전에 딱 한 가지만 확인해 보세요. 그 마우스가 가로 스크롤이 되나요? 가로 스크롤은 말 그대로 화면을 좌우로 움직이는 기능입니다. 엑셀에서 열이 많을 때 혹은 영상 편집을 할 때 타임라인을 좌우로 움직여야 하잖아요. 이게 없으면 매번 하단 스크롤바를 마우스로 직접 잡아서 끌거나 단축키와 함께 스크롤을 해야 합니다.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매일 하면 진짜 스트레스예요. 로지텍 MX 애니웨어 같은 미니 마우스도 사이드 버튼 누른 채로 휠 돌려서 가능한데요? 네, 맞습니다. 가능해요. 하지만 그건 사이드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휠을 돌려야 하는 2단계를 거치는 방식입니다. 작업량이 많을 때는 이 미세한 피로감이 은근히 신경 쓰이거든요. 반면에 제가 쓰는 로지텍 MX 마스터 시리즈는 엄지손가락 위치에 전용 측면 휠이 따로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냥 손가락만 대고 스르륵 돌리면 끝나는 한 번에 되는 직관성에서 오는 작업 속도의 차이는 생각보다 정말 큽니다. 게다가 마우스를 쓰면 맥북의 사기적인 트랙패드 제스처를 못 써서 아쉽다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역시 로지 옵션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마우스의 엄지 버튼이나 사이드 버튼에 데스크탑 전환이나 미션 컨트롤 같은 맥북 고유의 제스처 기능을 그대로 할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직관성에서 트랙패드를 따라올 수는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트랙패드의 편리한 제스처 기능을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어느 정도는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마우스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맥북을 매일 쓰는 사람이라면 매일 손에 가장 오래 닿고 내 작업 동선을 완벽하게 줄여줄 수 있는 이 마우스 하나에 제대로 투자하는 게 정말로 가성비 있는 투자가 아닐까요? 오늘은 맥북을 처음 사면서 액세서리를 고를 때 아쉬운 선택을 하기 쉬운 부분들을 위주로 이야기해봤습니다. 허브는 포트 수에 현혹되지 않고 안정성 보기, 케이스는 발열과 힌지 등 하드 케이스의 장단점을 알고 파우치 고려하기, 마우스는 작업 효율을 위해 가로 스크롤 및 트랙패드 대체 가능성 고려하기. 이 세 가지만 알고 가셔도 처음에 쓸데없는 지출을 하게 되고 또 돌아가는 일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맥북 액세서리를 고를 때는 결제창에서 잠시 손을 떼고 불편함이 실제로 느껴질 때 하나씩 채워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저희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댓글에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을 사용하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느끼신 장단점을 솔직하게 소개해 주신다면 맥북 액세서리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제품에 대한 비난보다는 더 나은 선택을 위한 도움의 손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테크적 사고였습니다.